네, 다음 키워드는 멈춰선 평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, 가자지구 분쟁,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의 핵 협상까지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빨리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전선은 더 확장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과장된 희망을 쏟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트럼프 2기 외교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.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모든 걸 다 거래로 합니다. 거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트럼프 대통령 국제 분쟁을 모든 걸 얘기를 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늘 믿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. 근데 사실상 전쟁이란 건 거래가 아닙니다. 물론 이제 관세 같은 것들이야 물론 거래로 될 수 있겠지만 전쟁은 모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. 특히 목숨과 같은 것들이 걸려 있죠. 물론 관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은 특히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문제이죠. 하지만 뭐 러시아와 서방과의 안보 질서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어쨌든 주권과 국민 감정 이런 것들이 걸려 있죠. 나토와 내부 우려 등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거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딜 메이킹 방식으로 리더십이 발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거래가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을 수 없게 된 거고요. 둘째로는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면 트럼프 특유의 이제 선긋기 외교가 된 건데 이게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발언도 늘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어쨌든 이게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막 서슴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의 밈도 막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, 사실은. 가자지구 사태에서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이스라엘 지지를 막 노고라 하고 유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막 자신이 마음대로 막 합니다. 사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좀 없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. 사실 고통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트럼프 1기 때 당시에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수도를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예산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수의 사망자가 증가한다거나 아랍군에 대해서 전체 이제 대미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서 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이란 핵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실패가 미국의 전략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이든 정부 때 복원된 이란의 핵 합의는 사실상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이게 오히려 2기 들어서는 이게 다 무효화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세계의 어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오면서 바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이게 이제 협상이 오히려 안 되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오자마자 자기가 다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면서 오히려 더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면서 전쟁을 끝내겠다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100일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되고 갈등이 화약고로 마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더 많은 전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뢰를 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뢰와 일관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외교 문제는 거래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로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,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분쟁 같은 부분도 해결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향후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하게 될까요? 근데 이제 이게 잘 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거래를 하는 방식이 사실은 계속 반복될 것 같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은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래형 외교는 반복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협상력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다만 이제 그 거래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
지금 하고 있는 관세라는 정책이나 이런 방식의 비용의 효과를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근데 원체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식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런 식의 방식이 계속하기 방위비라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방식의 대리전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휴전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일단 가면서 이제 이렇게 방식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러의 전쟁의 대리전이 되면서 이제 하면서 협상이 대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장기전은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. 중동 전쟁은 이념이나 종교, 민족 자원이 복합적인 분쟁입니다. 그래서 과거보다는 하면서 이제 장기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미국 우선주의와 이런 제해 강화가 그러나 외교 고립은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이익이 아니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계속될 것 같으면서 요게 계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지지층이 결집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는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리더십이 악화되고 다자 외교는 탈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서 미국은 어쨌든 좋은 결과는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의 요 전략적인 어떤 공간이 넓혀진 결과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미국이 좋은 결과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, 러시아, 이란,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주는 결과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런 미국의 이런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좋은 결과를 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